네, 원달러 환율이 1,080원이 장중에 깨지는 아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이 외환당국 쪽에서 상당히 이 개입에 대한 그 강도 높은 상당히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 과천 정부청사에서도 어떤 정부 측의 외환당국의 개입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나가 있는 우리 이대호 기자를 불러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향후 정부 대응이 어떻게 좀 실제로 나타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과천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최종구 차관보 주제로 긴급 브리핑이 있었는데 예.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지 한번 들려주시죠. 예,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그 기획재정부 차관보죠.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이 긴급 브리핑을 갖고 그 외환시장에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최 차관보는 그 원화 강세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형성돼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화 절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당국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원화 강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 환차익을 기대하는 자본 유입, 그러니까 그 투기 세력을 지칭한 거겠죠. 네. 환차익을 기대하는 자본 유입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출입 업체들이 결제를 미루거나 또 이를 부추기는 일부 딜러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제는 박재원 장관이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상황 전개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구두 개입을 했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이례적으로 외환당국이 적극적인 구두 개입에 나선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뭐 환율 하락세가 가파르다 이런 얘기일 텐데 일단은 뭐 이런 구두 개입에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지금 반등 시도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우리 이대호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핵심은 외화 환율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에 따라서 그 외화 차익을 환차익을 기대하는 자금의 유입이 또 대거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결국 핵심은 그 외화 유입 속도를 제어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그렇죠. 그 방안이 어떤 것들이 좀 거론됐는지 전해주시죠. 예. 그 오늘 긴급 브리핑에서 눈에 띈 거는 그 단순한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네. 제도적 보완 방안 그리고 그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최 차관보는 그 외환 건전성 규제 방법과 관련해서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서 다음 주 중이라도 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 제도적인 준비는 끝났고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길 일만 남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또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 등 이른바 그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라고 말하는데요. 네. 이 3종 세트 가운데 2가지 이상이 동시에 강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규제를 발표한다면 네. 선물환 포지션 규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강화하는 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종 세트 가운데 2가지 이상이 동시에 강화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정부가 이제 그 개입 의사를 좀 명확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환율 동향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동향이 어떻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우리 이대호 기자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예, 일단 오늘 그 당국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네. 원달러 환율의 방향이 딱 달라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이 오늘 개장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3원 내려서 1,080.2원, 그러니까 1,080원이 깨지냐 마느냐 그 문턱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 당국의 브리핑 소식에 방향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오전 11시 현재는 1,085원대로 올라와서 오늘 위아래로 벌써 5원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그 어제 박재원 장관의 발언도 1,080원 초반에서 나왔고요. 오늘도 그 1,080원이 위태로워지니까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이 열린 건데요. 그러니까 당국이 1,080원 선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재정부에서 갑자기 3분 뒤에 브리핑이 있다라는 소식을 급하게 알려왔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표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예상과는 달리 당장 제도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구두 개입의 강도를 한층 높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대호 기자. 예. 우리 이대호 기자 관심 많은 그 토빈세 있잖아요. 예. 그 외화 자금이 뭐 단기간에 치고 빠지면 이제 세금 물리는 거. 네.
네. 이런 거는 좀 언제쯤 좀 구체화될 수 있다. 어떻게 얘기가 좀 되고 있나요? 일단 그 외환 당국인 재정부에서 모든 그 정책을 총괄하는데요. 네. 이 재정부는 토빈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의견을 누차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토빈세가 쉽게 말하면 외환 그 거래세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좀 컨센서스가 있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면 몰라도 아. 우리나라만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에 뭐 국제적인 왕따가 될 수 있다. 음.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뭐 빠져나갈 수 있다, 유출될 수 있다. 아하.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오늘도 그 안 그래도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도 네. 마찬가지로 토빈세는 지금 뭐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대호 기자 멀리 과천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계속 좀 와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대호 기자. 네, 참 이대호 기자는 그 매일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듬직한데요. 자, 지금 이렇게 정부의 그 외환시장 그 개입 움직임, 구체적인 대응 방안 이런 것 좀 들어봤고요. 자,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한번 연결해서 정말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 전망 한번 들어보고 우리 산업에 또 어떤 영향을 좀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까이에 있죠. 대신경제연구소의 그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기재부에서 구두 개입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자, 시장에서 오늘 당장은 좀 환율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얼마만큼의 좀 그 추가적인 그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당초 연말 종가로 추정되었던 1,080원 선까지 빠르게 하락하자 외환 당국의 개입 경기 심리가 네. 전일부터 상당히 크게 강화되면서 금일까지 좀 환율의 반등 압력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화가 여타 통화 대비 좀 절상률이 높고요. 최근 3개월간 5% 정도 절상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 자체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 당국은 좀 외환 시장에서 쏠림 현상을 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좀 여러 차례 밝혀왔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주요 선진국의 뭐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자본 유입이라든가 경상 수지 흑자 등을 고려해도 원화의 강세가 좀 지나치다라는 점인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그 전일에 있었던 그 장관의 어떤 구두 개입성 발언에 이어서 어떤 차관보의 어떤 이러한 그 네. 환율 방어 의지를 보이는 어떤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화 강세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엔 이러한 것들은 별로 이제 그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이제 가시화되는 국면이라면 네.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뭐 세계 교역량 증대 등의 영향으로 원화 강세에 따라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상쇄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교역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원화 강세만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수출업체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아무래도 외환 당국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전처럼 고환율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어떤 시장의 좀 부정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외환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어떤 방향 전환보다는 현재의 환율 하락 속도를 크게 완화시키는 데 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리스 문제도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고 또 연말 갈수록 그 재정 절벽이라든가 이런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연말 되면은 뭐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예측하신 게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그 환율이 많이 빠지면서 산업별로 좀 명암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 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이것까지도 같이 한번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당초 이제 연말 한 1,080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고 봤었는데요. 좀 네. 그것보다는 좀 낮은 한 1,070원 정도가 1,070원. 연말 종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도 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선 그 이제 현재 그 환율의 하락에 마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국 재정절벽 리스크와 앞서 말씀하셨던 유로존 내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집행 지연 등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연말에 갈수록 좀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원화 강세 압력을 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글로벌 경기 회복세도 유지가 된다라는 점도 워낙 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환 당국의 레벨 방어 의지라든가 또 12월 되면은 이제 그 정유 업체의 결제 수요가 꾸준히 또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집중돼 있죠. 예, 네. 1,070원 정도까지는 좀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좀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워낙 강세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외환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엔화 약세입니다. 엔화 약세. 예.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들이 그 일본의 기업들과 어떤 산업 경제 구도가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서 그래서 엔화 약세, 원화 강세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어제까지는 그 엔달러 환율이 82엔대를 상회했었습니다. 7개월 만에 그러니까 최저 수준으로 엔화가 가치가 떨어진 건데요. 문제는 이제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면 엔화 약세로 인한 엔원 쇼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엔화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는 플레이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원엔 환율이 또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부분에서 어떤 가격 경쟁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엔화 흐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연중 저점인 83엔대를 상회한 이후에는 어떤 시장에서 임계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85엔대까지 연내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의 어떤 추가 양적 완화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엔화만 일방적으로 좀 약세로 가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원엔 환율이죠. 이게 지금 5월 말 정도만 해도 100원당 1,500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100엔당 1,500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게 200원 가까이 그 이후로 빠졌어요. 이렇기 때문에 흔히들 이 일본 그 자동차 업체들하고 이 경쟁을 하는 현대차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부담감이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혹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 그 환율이 떨어지면은 삼성전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또 삼성전자 왜 140만 원 넘고 그러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동차하고 이 반도체, 휴대폰은 다르죠. 왜 다르냐. 일본 업체들이 많이 몰락을 하고 말았죠. 경쟁 기업들이.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는 이미 승자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빠져도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삼성전자의 140만 원 돌파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심정 같아서는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이용기 카메라 감독과 같이 진행을 하고 싶은데, 자, 우리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에 아주 알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